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구성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요거 12지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. 천간지지라는 것이 1년 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월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날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하루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죠. 올해 2020년 경자년이죠. 네, 경자년이고 월은 이제 경진월. 오늘이 을류일 개유시가 되겠습니다. 이 자시라는 것이 그 한밤중을 얘기합니다. 밤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이죠. 그리고 이 오시라는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입니다. 요 지지가 전부 다 한 글자가 2시간씩 나타내니까 12 곱하기 2 하면 24시간이 되죠. 밤에는 자시고 낮에는 오시라는 것이 우리 일상 용어에도 나옵니다. 그대로. 낮 12시를 정오라고 하죠. 정오.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하죠. 이 자자가 들어가죠. 낮 12시는 오자가 들어가고. 그리고 이 오전을 상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시 이전, 상이라는 게 위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뜻이죠. 그다음에 오후 시간을 하오라고 합니다. 오시의 이후 시간.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성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지난 시간에 9칸이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요. 말하자면 이게 이제 태극기의 다른 형태입니다. 요 정 가운데 있는 오자가 태극이고 주변에 있는 8칸 이게 팔괘죠. 요게 이제 구성학에서 쓰는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. 이거를 후천 정위반이라고 합니다. 이름이 좀 길어서 짧게 세 글자 정위반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날짜와 시간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을 또 일시반이라고 합니다. 일시, 그러니까 뭐 한자어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. 그래서 이걸 왜 반이라고 하느냐? 네모 이렇게 칸을 친 것이 마치 그 바둑판처럼 생겼죠. 바둑판, 장기판 이런 거를 반이라고 하죠.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반상의 마법사라고 하죠. 그리고 이 반이라는 글자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판판한 물건을 반이라고 하는데요. 밥상이나 아니면은 노래를 담은 그 레코드 이걸 음반이라고 하죠. 이 글자입니다. 그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 반석 같은 믿음. 이 반석이라는 것이 이 평평한 큰 돌을 반석이라고 하죠. 이 반자입니다.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요. 뭐 일부러 외우려고 할 것도 없이 몇 번만 보면은 그냥 머리에 들어옵니다. 지금은 뭐 알기 쉽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데 옛날에는 한자로 썼겠죠. 근데 이것으로다가 이제 이게 그 태극과 팔괘의 다른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그 역사를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. 그 이름은 한번 이렇게 들어봤다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좀 조금 유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 그 최초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가 됐냐면요. 그 하도 낙서라는 것이 있습니다.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BC 2800년 전, BC 280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입니다. 이때 중국에 그 전설상의 임금인 그 보키씨라는 분이
복희 씨가 왕을 하실 때 이 황하에서 중국 황하에서 어떤 신비한 용마가 출연했습니다. 말인데 왜 용마라고 부르냐면 이 머리 부분이 용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용마라고 부릅니다. 그 용마의 몸통에 좀 여러 가지 그 점이 이렇게 좀 이상한 모양으로 점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. 그걸 보고서 이제 이것이 출현한 겁니다. 그 점이 이제 이쪽에는 3개가 찍히고 이쪽에는 8개가 찍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의 개수를 이제 숫자로 표현한 거죠. 하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황하에서 발견된 그 말의 그림, 말 몸통에 그려진 무늬, 그림을 뜻합니다. 하도. 그 다음에 낙서도 비슷한 것인데요. BC 2070년,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인데, 중국 그 황하의 지류인 낙수라는 강에서 좀 약간 특별한 거북이가 발견됐습니다. 이 거북이 등딱지에 역시 비슷한 그 무늬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. 네, 이게 바로 그 하도와 낙서 그 유래입니다. 네, 구성하게는 이제 9구자가 들어가니까 구니까 이제 숫자가 1에서부터 9개 숫자를 사용합니다. 요 이제 정의반을 보시면은요. 위에서 아래 이제 숫자가 4, 3, 8, 9, 5, 1, 2, 7, 6. 이 3개의 숫자를 더하면 전부 다 15가 됩니다. 좀 신기하죠? 네, 이 숫자를 보고서 이 천지 만물의 그 이치를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. 네, 여기 9개 이제 숫자를 사용하고요. 이 칸이 이제 9개가 있는데 이 칸 하나하나를 이제 격조 있게 궁이라고 부릅니다. 왕이 사는 집을 궁궐이라고 하잖아요. 그 궁궐의 궁자입니다. 이 칸 하나하나를 좀 칸이라고 하면 너무 볼품없으니까 격조 있게 궁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칸마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.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역시 그 8괴와 관계가 있죠. 제일 가운데는 이제 태극자리니까 이름이 그냥 중궁입니다. 가운데 자리니까 중궁. 1에서부터 9까지 9개의 숫자가 있으면 5가 정 가운데죠. 위치상으로 정 가운데니까 정 가운데 위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이제 그 움직이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이제 그냥 자연수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그 위치를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. 이제 이 궁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부터 일단 이름하고 그 궁의 성질을 조금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그 8개 중에서 4개의 이름이 건곤감리라고 했잖아요. 건곤감리. 바로 여기가 바로 건궁입니다. 건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했죠. 이 건궁의 건자는 그 건조하다 하는 그 건자입니다. 하늘건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하늘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, 다음에 아버지란 뜻도 있고, 다음에 뭐 대통령, 사장, 회장, 이 높은 자리입니다.
육이 위치한 자리가 건궁입니다. 이 건궁이 상징하는 의미를 이제 상의라고 표현합니다. 상의. 이 상의를 말이 여러 개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. 6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7은 어디로 가느냐면 위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 7 자리는 태궁이라고 부릅니다. 태궁. 여기가 좀 상당히 그 기쁨의 자리입니다. 기쁨, 또 돈도 의미해요.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, 기쁨, 돈, 소녀, 연애, 아주 좋은, 뭐, 누구나 바라는 자리죠. 그리고 이거 이 궁의 그 상징물이 이 택입니다. 연못택, 연못. 그 다음에는 이제 불규칙하게 7에서부터 8로 이쪽으로 뛰어갔습니다. 8. 그 다음에 8번. 여기는 이제 방향으로 따지면은 동북 방향이죠. 요 간자. 여기 요걸 간궁인데요. 여기가 8이 간궁인데 한자 우편에서 찾아보면 뭐 동북 방향이니 뭐 간괴니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. 이 간궁의 상징물은 산입니다. 높은 산. 이 부동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변화의 자리입니다. 부동산이라는 게 거의 뭐 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. 그래서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.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. 9번 자리가 이름이 이궁입니다. 그 이자가 이게 리자죠. 떠나갈 리자. 이별한다 할 때 그 이자입니다. 이 이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구성학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리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. 그 리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거를 주음 법칙이 있으니까 그 이자가 저기 이별이나 아니면은 비행기가 뜨는 것을 이륙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라고 읽어야 됩니다. 글자에 처음에 오게 되면. 그 이자 건곤감 리니까 리는 그 불이라고 했잖아요. 불화. 그 불을 상징합니다. 불을 저기 상징하기 때문에 불이 있으면 화나잖아요. 화나면은 공부를 할 수 있죠. 그래서 공부, 학문, 그리고 서류,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 외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. 네,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오늘은 이 각 칸의 각 궁의 이름을 오늘은 궁의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9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1번 궁입니다. 1번은 건곤감리할 때 그 세 번째 감입니다. 감궁. 감은 그 물을 의미한다고 했죠. 조금 저기 좀 좋지만은 않은 자리입니다. 요게 이제 요 감자가 구덩이 감자입니다. 구덩이. 누군가를 이렇게 장난으로 빠뜨리려고 이렇게 땅을 파고 위를 딱 덮어 놓으면은 그 함정이 되죠. 그런 함정 의미가 있습니다. 구덩이감. 사람이 함정에 빠지면 굉장히 고생스럽죠. 여기가 고생하는 자리입니다. 12지 중에서 자자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. 그러니까 한밤중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고 좀 캄캄하고 외롭습니다. 기다려야 됩니다. 어떤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좀 지연되고 그래서
이 자리가 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수가 조금 약간 수가 많으면은 그 좀 음란한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섹스의 자리가 됩니다. 또 섹스를 하면은 자식이 생기죠. 그래서 자식이나 부하, 자기 밑에 사람 이 의미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 태극기를 말씀드렸잖아요. 건곤감리 말씀드렸죠. 건이 여기가 곤, 감, 리 이렇게 됩니다. 건곤감리가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. 다 똑같습니다. 8개, 9개 궁이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. 그 다음 여기 이제 여기하고 이게 대칭이 됩니다. 여기가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번은 곤궁, 땅을 의미합니다. 땅지. 상징물이 땅인데 이게 곤자가 땅곤자예요. 땅지하고 의미가 똑같죠. 땅곤이나 땅지나. 또 우리 남자들 이름 중에서 곤자 쓰시는 분 있잖아요. 거의 이 글자가 많습니다. 여기 6번에는 높은 사람, 하늘, 아버지. 여기는 그 반대입니다.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. 어머니뿐 아니라 이제 여자라는 의미도 그냥 여자라는 의미도 있고, 여자라는 의미도 있고, 집. 그러니까 가정이죠. 가정도 되고, 또 직장에서 일하는 거, 직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직장에서는 이제 노동을 하죠.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고, 또 이 노동이라는 게 조금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인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번 궁이요. 여기 3번 궁은 진궁이라고 합니다. 이름이 진궁. 이 상징물은 우레, 천둥번개, 우레 뢰자입니다. 보통 우리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. 지진할 때 그 진자입니다. 지진, 큰 소리나 아니면 번개.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본은 이제 함정에 빠져서 꼭 참는 자리잖아요. 2번에는 이제 노동하는 자리죠. 이제 조금 여건이 조금 나아졌습니다. 1번보다는. 그래서 이제 꾹 참고 일하는 자리고, 이 3번은 희망. 이제 희망이 조금 보이는 자리입니다. 좀 시끄럽다. 또 큰 소리. 그 다음에 또 나쁜 의미로는 사기라는 의미도 있어요. 그 다음에 4번 자리. 4번 자리 보시면은 여기는 이름이 손궁입니다. 손궁. 무슨 좀 이렇게 사양한다, 좀 공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다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. 여기에 이제 상징물이 바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점점 좋아져요. 이제 여기서 희망을 받잖아요. 이제 4번 가니까 더 일이 잘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4번 자리가 이제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. 완성된다.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의미도 있고, 결혼하려면 이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. 교제를 하려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, 서로 이제 거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장사, 거래. 그 다음에 멀리 가는 여행이라는 의미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가운데 5번, 중궁. 여기는 아주 굉장히 좀 무섭고 좀 나쁜 자리입니다. 이 가운데 이 중궁에 들어가게 되면 좀 굉장히 아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. 까불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고분고분하게 조용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황제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나쁜 의미는 다 갖고 있어서 죽음,
시체, 귀신, 또 무서운 병, 암, 그 다음에 뭐 깡패, 뭐 아주 이런, 그 다음에 뭐 좀 나쁜 말로 이렇게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. 또라이들.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. 네, 네, 오늘은 이제 여기 9개 궁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그 의미를 조금 예,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. 아, 이거 9개 궁의 그 성질은 그 앞으로도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맛보기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